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GMO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래요. 근데 GMO가 뭔데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것도 몰라요? 일단 GMO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MO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물 또는 그러한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가리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도 하죠. 종자 개량은 무작위 돌연변이가 일어나길 기다린 후 각기 돌연변이 중 원하는 형질이 있는 개체를 선택하여 교배하거나 다른 종과의 잡종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혹은 근현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을 나타내는 종자로 개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GMO의 경우 특정 유전자를 결합하여 원하는 형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GMO 작물은 칼젠사가 개발한 플레이버 세이버로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GMO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식품을 생각하지만 GMO는 식품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슐린을 생성하도록 하여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화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품 분야에서는 옥수수 등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병충해에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게 사용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GMO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대처는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GMO 식품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식품에 GMO 식품이 함유되었을 때 GMO 식품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GMO가 함유된 식품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GMO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GMO 식품에 대한 인식과 달리 실제 GMO 식품은 엄격한 안정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GMO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원을 제거함으로써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기존 식품보다 더욱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GMO는 미래 사회에서 부족해지는 식량 자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GMO는 미래의 우리와 더 가까워질 기술이기에 GMO의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GMO를 당장 안 만들고 뭐 하는 거죠? 근데 GMO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학생 걱정 말아요. 내가 GMO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근데 학생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유유. 당장 알려주세요. 나 GMO 먹고 싶어요. 빨리. 세포에 유전자를 넣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 클로닝과 유전자 총인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내가 원하는 DNA를 세포 안에 넣어줍니다. 세포 안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주면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세포에 추가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원래 있던 기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유전자 클로닝은 원형 단백질을 세포에 넣는 방식입니다. 아래 보이는 저 친구가 플라스미드라고 보이는 원형 DNA입니다.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저 세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유전자 클로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 DNA가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클로닝 방식에서는 세포들 중 내 DNA가 들어갔는지 또는 안 들어갔는지 그 세포들을 걸러내는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 클로닝을 할 때 넣어주는 플라스미드에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 말고도 선별을 위한 마커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총인데요. 유전자총은 말 그대로 총처럼 DNA를 쏴줘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냥 DNA를 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금속을 처리한 후 탄저처럼 뭉쳐서 쏴주게 됩니다. 탄피와 함께 총처럼 쏘면 앞쪽 필터에 의해서 탄저 쪽의 DNA만 잘게 쪼개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가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큰 분자를 빠른 속력으로 총처럼 쏴주다 보니 세포막을 뚫고 넣어주다가 세포막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GMO를 대량으로 막 생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식품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워워, 학생 GMO는 아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품이어서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근데 학생에게는 좀 어려울 듯 하네요, 유유. 사회적 문제요? 그게 뭐죠? 당장 알려주세요. GMO는 인체 건강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까지 그 영향이 뻗어나갑니다. 대표적인 윤리 문제에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GMO가 왜 불평등을 야기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MO와 관련된 상업 자본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식품 사슬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GM 기술의 독점과 GM 작물 및 식품의 독점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이러한 기업들의 지배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찍이 식량이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GMO가 보통 농산물과 다르지 않다며 상용화의 길을 열어주고 GMO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종자 시장의 약 55%를 점유한 3대 기업 중 미국의 몬산토와 듀퐁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보유한 씨앗에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세계 각지의 농민들이 오랫동안 보존해온 것이었고 기업들이 그것을 약탈하듯 쓸어모아 개량하거나 성분을 수출하여 특허를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 같은 기업들의 횡포와 무분별한 상업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은 식량의 주권을 위협받고 경제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궁극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MO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저개발국의 식량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국적 종자회사들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특허를 통해 제3세계의 농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종자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터미네이터 종자 등의 사용을 통해 농민들이 종자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식물의 형질 발현을 통제하는 형질 특이적 유전자 사용 제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의 생물 자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두고 생물 해적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새로운 생물 식민지 시대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다국적 농업 자본만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불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국적 제초제와 농약기업, GMO 종자기업,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 학계, 연구자 등으로 이루어진 마피아와도 같은 공고한 카르텔이 있는 것이죠. 한편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생산자는 생산 작물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는 생산 작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없거나 알려고 해도 잘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MO 수입량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GMO 표시제를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